홍콩, 싱가포르만 빼놓고서는 거의 지금 셧다운한 상태고요. 운항 재개돼서 한국을 보면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데는 그나마 싱가포르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안타까운 것은 태국 같은 데도 프로토콜이 완전히 국가 차원에서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태국도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돼 있더라 하는 얘기죠. 우크라이나하고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게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었는데 러시아 제재 때문에 크루즈들이 당분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기항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엔 제재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좀 재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일본 쪽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을 좀 보면은 그래도 기존 패키지 상품들이 크루즈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트렌드가 보이고요. 항공 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귀찮다는 것들, 또 어눌린 관광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이 복잡한 거를 그냥 승선 하나만 딱 하면 끝나니까 크루즈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거로 지금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해수부 크루즈 관련 사업 계획이 2020년, 21년, 22년 5월까지는 잘 안 보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에서도 조교들이 한 번 업무를 맡으면 2년 동안 그 업무에서 다른 걸 바꿔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국가 중체자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인데 4번이나 바뀌더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줘야 되고 크루즈 저변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굉장히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시행이 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혼자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여행업계, 또 크루즈업계, 학계, 또 매스컴들 다 합심을 해서 같은 프로젝트로 밀고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혼자만은 될 수 없는 게 2016년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를 보면 1.4%밖에 안 돼요. 그것은 물론 국가적인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업계에서 우리가 더 분발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택배에 가서 있는지, 아니면 오토바이로 음식물을 배달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사후 관리를 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배출해 놓은 좋은 인력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재취업을 위한 보수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크루즈 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원 채용에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관광 여행업이 과연 이게 해수부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문화관광부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최하는 것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 이 분기 세미나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주제처럼 한국 크루즈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난 2년간 힘들게 버텨왔는데 올해는 또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지만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크루즈 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 환경, 경제 환경이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년간 여러분이 견뎌왔고 또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크루즈 재개의 이 시간이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성과를 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에 2년 동안 거의 크루즈 업계가 거의 활동을 전무하게 하다 싶을 정도로 크루즈 산업이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상황이 좋아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크루즈 여행 정보를 이제 해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운항이 이제 재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동북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입항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많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우리 크루즈 산업이 튼튼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으로 크루즈 테크니컬 콜과 부하선 그리고 국내 출발 내국인 크루즈 입항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크루즈 같은 경우는 시즌별 노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시즌 동안 한국과 일본을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조치같이 내국인 크루즈 입항만 허가하게 된다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6개월 수요를 착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국인 관광객들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차터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진행되는 차터권으로 인해 6개월의 노선을 동북아시아 쪽으로 크루즈 선사들이 노선을 구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정 조치가 크루즈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된다면 저는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크루즈 선도 입항 허가가 허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크루즈 선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승선 전에 백신 접종과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크루즈 선사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선내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크루즈를 이용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국 전 이미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함을 검증받은 관광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제태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에 한해서 무하선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체류 관광에 대한 입항 허가도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국 출발 크루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없고 2023년도 여기 2020년도께 연기가 돼서 이주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권 홍보를 좀 해주시고 해서 크루즈 체험단 형식으로 해서 하면 크루즈 경험이 되면 크루즈 정말 좋구나 있고 다시 그 크루즈 민간인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보시고 이렇게 아웃바운드가 나가야지만이 인바운드 기항도 많이 된다는 걸 확신을 하고요. 아웃바운드가 잘 운영이 되면 나중에 선사에서 자연스럽게 인바운드 기항지로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대리점이라는 게 쇼핑 에이전트 지금 차트 하시고 여행사도 계시고 저희 코스타 또 한국지사 윤호진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제일 영세하고 열악하고 돈 안 되는 곳이 대리점입니다. 진짜 배가 큰 유람선이 들어오고 그 많은 승객들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모든 일을 책임지고 또 맡아서 하지만은 실제로 그 한 척당 저희들이 받는 보수는 하나로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저희들이 투여해야 될 인원은 최소 6명에서 10명까지는 투여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을 계속 상주시켜가지고 각 항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원을 계속 상주시켜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저희 직원들, 여수 직원들, 각 지역의 직원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돈 안 되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욕 많이 듣는 데가 저희 선박 에이전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알아주시고 한국에 큰 배가 한 적 들어오면 최소한의 그 반카린, 급유, 그 수십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어떤 채널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비전 내지는 스토어, 그다음에 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리 어떤 그런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일. 그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선원들이 승선을 해야 되고 하선을 해야 되고 호텔 수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수배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